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형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분산형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요소들이 특정 값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두 개의 값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혹은 어떤 요소들이 특정한 그룹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파악하기 좋은 그런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차트를 그리는 방법보다는 그려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강의 이름과 동일한 대리점별 매출 특성을 파악하는 분산형 차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연도별, 대리점, 주소별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가져온 데이터에는 납품처 주소, 대리점, 매장 형태, 매출 연도, 그리고 매출액 이런 정도의 데이터만이 있고요. 제가 오늘 1룸의 신입사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장이 어떤 상태인지는 조금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신에 ERP에서 매출액 정보는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태릉 묵동점이 매출이 좋은 대리점이다 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대리점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많다라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고객이 많아서 매출이 많을 수도 있고, 고객 수는 많지 않지만 한 고객이 많이 사서 매출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분산형 차트를 그려볼 겁니다. 제일 먼저는 고객 수를 좀 알아야지 고객별 평균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 수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 볼 거고요. 고객의 숫자는 이 납품처 주소가 같은 고객은 한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납품처 주소를 클릭하고 만들기에 계산된 필드로 가서 이름을 고객수라고 적고요. 수식에는 count D라는 걸 씁니다. 이 count D라는 수식은 납품처 주소를 세긴 세는데, 이 D라는 뜻은 고유한 값만 센다. 즉 다시 말하면 중복된 값은 제거하고 하나씩만 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고객수가 되겠죠? 이대로 확인을 눌러서 고객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의 합을 고객수로 나누면 그게 고객당 평균 매출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클릭해서 만들기에 계산된 필드로 간 다음에 그 고객당 매출액을 저희는 객단가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sum 매출액의 합계를 고객수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객단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출액 사이의 대리점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대리점은 전체 대리점 분포 대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한 상태에서 표현 방식에 여기 있는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산형 차트를 클릭하면 분산형 차트가 그려졌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매출 연도를 저는 데이터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매출 연도가 전체 합계로 3개년치가 합계로 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10년도 따로, 11년도 따로, 12년도 따로 봐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필터를 넣어서 각각 연도별로 볼 수 있게끔 바꿔줄 겁니다. 처음 올리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연도 숫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연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칸 목록이라고 선택지의 방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로 가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이 벌써 보이네요. 여기 있는 춘천 2점하고 논현점은 일반적인 대리점하고는 굉장히 다른, 뭔가 굉장히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대리점이 각각 잘하는 게 있으니 춘천이점은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논현점은 고객 수가 굉장히 많으니 그건 어떻게 하냐? 객단가가 비슷한데 매출이 많다는 거는 고객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거가 이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니 이 두 대리점의 장점을 다른 대리점들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매출과 대리점 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요 두 대리점은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태릉 묵동점이잖아요. 그 대리점을 좀 더 눈에 띄게 표시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만들기로 간 다음에 그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담당 대리점이라고 붙이고요. 제가 맡고 있는 태릉 묵동점을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고요. 만약에 제가 담당하는 게 태릉 묵동점 하나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동시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면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어쨌든 지금 저는 태릉 묵동점 하나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그 나머지는 기타 포함을 선택을 하면 그 외에 모든 대리점은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담당, 나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담당 대리점을 색상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원형이어서 속이 빈 원형이어서 이게 색깔 구분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를 원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색칠된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회색과 파란색도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으로 바꾸고 회색도 조금 더 연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대리점이 여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룹 안에는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매출도 높고 객단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상태라기보다는 좀 좋은 상태의 대리점이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만 봤는데 작년과 재작년엔 어땠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비교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태블로는 이 데이터의 분산이 바뀌면 축을 이 그래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자동으로 범위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를 클릭을 하면 원래는 2012년도에 있던 객단가 범위하고는 바뀌어서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이 바뀌면 사람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11년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축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누르면 축 편집이 나오는데요. 이 축 편집으로 들어가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고정으로 누르면 무조건 이 고정된 축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니까 아무리 선택을 바꿔도 축의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으면 축이 고정이 됐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축 편집을 눌러서 고정을 들어가면 이제 선택지가 바뀌어도 축의 범위가 바뀌지 않는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12년도는 지금 태릉 묵동점이 이 정도의 위치에 돼 있었는데 2011년도로 가면 태릉 묵동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사실 보면 객단가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매출액은 2011년도가 오히려 더 높았죠. 그 얘기는 2012년도 때 약간의 고객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010년도를 볼까요? 2010년도에는 태릉 묵동점이 없는 걸 봐서는 2011년도부터 오픈해가지고 대리점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오픈빨이라고 얘기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고객의 숫자가 좀 많았는데 그게 잠잠해진 2012년도에는 조금 고객 수가 줄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2013년도 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경향이 지속되지 않도록 2012년도 수준의 고객 수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대리점을 지원을 해준다면 이 태릉목동점 영업 담당 사원으로서 매출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매출액과 객단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객단가하고 상관없이 세로의 직선 형태를 보인다는 얘기는 일룸 대리점들은 고객층별로 많이 사는 고객도 있고 적게 사는 고객도 있고 이런 분포가 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장을 방문하던지 간에 비슷한 수준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보니까 한 4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그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40에서 60만원 사이에 평균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결국 얘기하면 매출이 많은 대리점은 객단가하고 상관없이 고객 수가 많은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트로 넘어가서 이번엔 고객 수하고 매출액하고 대리점하고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분석형 차트를 그려볼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매출 연도를 연 단위로 끊어서 2012년도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확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비례한다고 표현을 하죠. 비례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대리점의 고객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영업사원이 해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룸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가는 고객들이 사가는 금액은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 수를 늘리는 게 대리점 매출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주요한 핵심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러면 제 대리점을 볼까요? 담당 대리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객 수랑 매출액의 상관관계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매출이 높다는 얘기는 그래도 객단가도 좀 높은 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요. 객단가가 높은 편인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태릉목동점 담당 입장에서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 차트를 가지고 전체 일룸 대리점의 상황과 그거에 맞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는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산형 차트를 한번 해석하는 과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당 대리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담당 대리점의 색상은 제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죠. 아까도 보셨지만 논현점하고 춘천 2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포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분산형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들은 왜 이렇게 매출액이 클까? 다시 말하면 객단가가 높고 객단가는 비슷한데 매출액이 크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객을 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대리점은 도대체 무엇을 잘했길래 다른 대리점들보다
이렇게 많은 고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으면서 그 답을 다른 대리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전체 대리점들의 매출 향상, 고객 수 향상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춘천이점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다른 대리점들과는 크게 차별화된 이런 객단가, 고객별 매출 금액이 크게 나타난 걸까를 고민하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겠고, 그 해답들을 다른 대리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또 역시 전체 대리점의 매출 신장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형 차트를 그렸을 때 이렇게 튀는 값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튀는 값들이 단순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산형 차트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전체의 분포를 가지고 각각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분포가 어떻게 차지하고 전체 대비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 이 두 개의 대리점은 확인을 했고 여기를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이 두 대리점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확대돼서 보일 텐데요. 사실 아마 안 보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축 편집에서 아까 고정으로 해뒀던 거를 다시 자동으로 두 축 다 미리 좀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를 보고 있고 2012년도에 노년점하고 춘천 2점을 제외한 대리점들의 객단가와 매출액 분포는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일단 이런 분포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업소 담당이라 그러면 내 사업소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전체 대리점 분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4분위 수미 중앙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끌어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이 4분위 수 및 중앙값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점의 개수가 1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축의 값을 기준으로 상위 25%, 그 다음 25%에서 50%, 그 다음 50에서 75%, 그 다음 75에서 100%로 이렇게 개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값을 계산하지 않고 분포의 개수를 이렇게 퍼센트로 나눴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은 평균하고는 조금 다른 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1, 지금 제가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1, 2,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숫자 3개의 평균은 1, 2, 7이면 다 합해서 10이고 그거의 평균이니까 3.33333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숫자 3개의 중앙값은 1과 7 사이에 있는 게 중앙값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분포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끝에 범위를 클릭을 하면 편집이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선택된 데이터의 구간 다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로의 구분선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이 체크를 해제한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태블로는 축도 알아서 자동으로 범위를 잘 보일 수 있게 계산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퍼센트 계산도 만약에 내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바꾸거나 혹은 하이라이트 테이블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범위를 선택했을 때 계속 다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의 범위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회색 영역은 전체의 어떤 기준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기 선택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업소 구분별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를 끌어다가 색상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별로 색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 섞여 있고 뭔가 뭐 여기만 경기 사업소가 있다든지 여기에만 서울 사업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색상 범례를 클릭하면 이 색상 범례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강조가 돼서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연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색상 범례로 표시를 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었을 때 아까 이걸 다시 그리는 거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선택된 범위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하고 비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다시 그리기 선택은 해제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별로 내용을 하나씩 클릭해보면서 볼까요? 경기사업소는 지금 이렇게 경기사업소만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중앙값의 이동이 원래 있던 거하고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광주사업소를 볼까요? 근데 광주사업소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 굉장히 많이 이동했어요. 특히 이 객단가의 중앙값은 원래 중앙값이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은 이동했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게 많은 고객들이 한 번 살 때 큰 금액의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광주사업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중앙값은 굉장히 내려왔어요. 그 말은 같은 고객 수면 사실 객단가가 높으면 매출액이 커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매출액은 위로 이동을 해야 정상인데 내려왔다는 얘기는 고객 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 광주 사업소 안에서는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너무 절실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 대구 사업소를 가면 대구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객단가는 중앙값 거의 전체와 비슷한데 매출이 좀 떨어져 있는 거 봐서는 광주 사업소만큼은 아니지만 이 대구 사업소에서도 고객 수를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 조금 비슷하고 객단가가 우상향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매출액이 위쪽으로 약간 이동한 결과를 보이는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둘 다 객단가도 조금 내려왔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내려왔어요. 그걸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체 객단가도 하위 25%에 해당하고 매출액도 하위 25%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4개나 있고 사실 객단가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5개의 대리점들이 전체 사업소의 실적에서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대리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지속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먼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고, 지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객단가는 좀 낮은 편이지만 고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모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서울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사업소에서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을 해본다면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더 도움을, 탄력을 받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체 분포 대비 각각의 사업소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동일한 과정을 이번에는 매장 형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매장 형태를 이번에는 색상에다가 놓고요.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S샵하고 여기는 S샵은 두 개가 같은 건 것 같아서 제가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계를 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S샵 같은 경우는 워낙 매장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의 경향이 S샵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샵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객단가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원 단위니까 사실 몇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봐서는 거의 B샵과 S샵의 객단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 B샵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올라간 걸 봐서 실제로는 B샵의 효과는 고객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S샵에 오는 고객과 B샵에 오는 고객이 아직 품목까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품목을 구매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 고객에 대해서 다만 B샵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 고객의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매출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객을 모집하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객을 더 확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는 B샵을 개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또 한번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C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객단가와 매출액이 모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은 사실 계속 이런 유형의 대리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혹은 운영의 효율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L샵 같은 경우는 객단가는 굉장히 높지만 객단가가 높으면 자연히 매출도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매출은 엄청 떨어진 걸로 봐서는 모객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L샵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고객을 추가 모집을 할 건가? 아니면 이 L샵의 객단가가 높은 이 현상을 B샵에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산형 차트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설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을 할 때는 특정 가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 말이에요. 그 가설을 세우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종종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태블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